여유 자금도 없이 나는 빚을 지고 있는 무능한 장인이 월말까지 나에게 50만 달러라는 막대한 빚을 갚아야 하는 불행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윌슨의 새로 입사한 대출 담당자가 내 사무실에 도착하자 즉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전액 상환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재정 파탄의 위기에 처해 있는 나이든 여성에게 대출을 해준다면 상환에 대한 보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아직 숨이 차 있을 때 빚을 갚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말투가 무례하게 뚝뚝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내 안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기 때문에 내 인내심은 약해졌습니다. 괜찮게 갚겠습니다. 50만 달러. 나는 윌슨의 무모한 태도에 대해 뿌리 깊은 분노를 품고 있었지만 내 상환 선언에 윌슨의 조롱하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윌슨은 내 곤경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처럼 형편없는 은행가는 분명히 이것을 후회할 것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웃음을 제드했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용히 보복하기로 결심했다. 윌슨은 나의 가늘고 가려진 위협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녀의 계속되는 웃음을 무시했다. 나는 35년 동안 60세의 노련한 정원사 스미스라고 나를 소개했다. 지구 스미스 조경 디자인 회사에서 내 기술을 경작한 나는 이제 자랑스럽게 사장으로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나의 정원 가꾸기 여정은 아버지의 지도 아래 시작되었습니다. 대대로 이어진 유산은 내 기술을 연마하는 데 수년의 헌신이 필요했고 마침내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신뢰를 얻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의 건강이 위암으로 인해 약해진 25세의 나는 독립적으로 의존하여 콘도와 아파트의 증가로 전통적인 주택을 가리는 현대 생활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의 유산을 이어가기로 결심한 대통령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정원 공예에 대한 저의 헌신은 여전히 확고합니다. 많은 고객, 특히 노인들은 여전히 자신의 정원 공간을 소중히 여기지만 이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차질이 있더라도 경쟁 조경 회사의 폐쇄로 인해 60세의 지역사회 내 안정성이 보장되었습니다. 6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수년 동안 정원과 커뮤니티를 계속 육성하겠다는 확고한 결의로 회복력과 헌신에 대한 증거입니다. 저는 가족 사업을 안정화하는 데 적극적이고 단호하며 자녀의 이익을 위해 연속성을 보장하며 이는 언젠가 저의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었습니다. 브라운이라는 이름의 은행가가 스미스 조경 디자인 회사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본 회사는 아버지가 사장으로 재직한 이래로 우리의 유일한 임원이었습니다. 약간 후회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브라운은 은퇴 결정을 밝혔습니다. 저는 스미스가 제게 제공한 모든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후임자는 우리 은행의 윌슨이 될 것이라고 따뜻하게 전했습니다. 그는 계속 옆에 있는 젊은 여성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윌슨 젊은 은행원이 나에게 짧게 인사했지만 대화가 브라운과의 유쾌한 대화로 바뀌자 그녀의 반응은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나를 괴롭히는 걱정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점기 때문에 윌슨의 태도 때문에 전 은행원이 은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정 문제를 그녀에게 맡기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윌슨이 그녀의 사무실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트러스트 은행의 윌슨입니다. 그녀는 내 상사가 나에게 보낸 편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녀의 무심한 접근이 나를 당황하게 만들어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윌슨 후보의 방문 임무가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을 내어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억지로 미소를 짓는 것이 내 생각을 배반했을 수도 있겠지만 윌슨의 그러나 그 말투는 내가 오지 말았어야 했다는 뜻인가요? 그녀는 짜증을 내며 대꾸했습니다. 윌슨의 주제넘은 태도에 내 짜증이 확 치솟았습니다. 아니요, 제가 반격한 것이 아닙니다. 상사가 하라고 해서 고객을 방문했지만 나는 어쨌든 바빠서 이런 의미 없는 일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 나는 잠시 무례하게 행동했다. 일주일 안에 그게 다 초현실적인 꿈이었는지 의문이 들었다. 윌슨이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지금 당장 나에게 사과하라. 그녀는 목소리를 내라고 요구했다. 나에게 깊은 사과를 하면 일어선다. 나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경찰이 개입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마세요. 윌슨이 당신 회사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할머니에게 10만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원치 않는 정원 유지 관리를 요청하고 그녀에게 특정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 직원에 대한 고발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호하게 답변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현금 지불만 허용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고객에게 지정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지시하지 않습니다. 서비스를 완료한 후 고객으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습니다. 우리 직원 중 한 명에 대한 비난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반박했습니다. 윌슨은 할머니가 자신을 속인 것으로 추정되는 스미스 조경 디자인의 윌리엄즈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언급했다고 말하면서 똑같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장으로서 10만 달러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 정원사 견습 판매 및 회계 직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부서에 걸쳐 80명의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우리 회사에는 윌슨이라는 사람이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돌아오기 전에 확인하기 위해 잠시 시간을 주십시오. 개인정보보호 규정으로 인해 직원 명단이 포함되어 있어 이 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우리 회사에 윌리엄즈라는 직원이 없다는 것은 확인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입장이라면 책임을 부인하는 당신의 단호한 태도를 봅니다. 윌슨이 의도를 떠나기 전에 선언한 전략을 고안하겠습니다. 며칠 후 윌슨은 내 사무실을 다시 방문하여 월말까지 50만 달러 전액 상환을 요구하면서 대출 연장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요구는 은행의 지시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왜 사무실이 적자입니까? 그리고 왜 이번 달에 대출금 전액을 갚아야 하는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윌슨은 현재 조경 비용 상환 요구가 부족하여 긴급하다고 주장하면서 무례한 발언과 거만한 미소를 계속했습니다. 충격적인 반전으로 윌슨은 더욱 터무니없는 속삭였습니다. 할머니가 잃어버린 금액의 5배를 500달러 갚으면 윌슨의 대담함에 분노한 이 문제를 취소하겠습니다. 나는 그에 대한 경고를 전액 갚기로 동의했습니다. 내가 보복을 다짐하자 윌슨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쳤지만 그녀는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조롱한 것 같습니다. 다음 날 해결했습니다. 은행 번호로 전화해서 고객 서비스 담당자와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미스입니다.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대출 담당자인 윌슨에게 제 사무실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해 주시면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담당자에게 요청했습니다. 통화가 끝나면 지점장이 즉시 상황을 처리할 것이라고 근처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다른 은행 직원이 그녀에게 다시 몇 번이나 그녀를 언급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고객이 사무실 밖으로 나갈 때 윌슨이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윌슨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 거기 당신이 숨어 있는데 그녀는 즉시 이 서류에 서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우리의 대출 계약에 대한 강제 해지 문서를 요구했습니다. 이 결정은 은행의 결정입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귀하의 결정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윌슨의 대답은 그것이 은행 입장이라고 단언하고 항의할 권리를 일축했습니다. 그녀는 내 서명을 눌렀습니다. 나는 방금 은행에 연락했다고 말했고 그녀에게 머뭇거렸다고 말했습니다. 왜 은행에 전화했습니까? 당신이 나를 피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윌슨은 기회를 감지하고 눈에 띄게 불안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나는 방금 우리 위치에 도착한 지점장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우리를 리셉션 구역으로 안내했고 윌슨의 위법 행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그녀를 엄하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윌슨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우리 은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고객 중 한 명을 왜 학대하려는지 질문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행동을 관리자에게 설명했습니다. 관리자가 윌슨에게 말하면서 할머니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사기꾼에게 직접 접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먼저 당국에 신고하시겠습니까? 윌슨의 침묵은 혼란스럽고 명확하게 생각할 수 없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윌슨의 반항적인 태도에 이의를 제기하여 지점 관리자를 깊이 멈추게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기에 직면했다면 침착하게 당국에 신고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녀의 저항을 감지하고 관리자가 끼어들어 윌슨에게 우리가 존경하는 고객 상태를 상기시키고 스미스 조경의 디자인과 디자인을 연결하는 기록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혐의 외부인이 직원으로 가장하여 마침내 윌슨에게 등록한 것처럼 보이는 사기 전화를 걸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갑자기 바뀌었고 윌슨 할머니의 세부 사항을 확인한 후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조경 요청에 대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공공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의 첫 번째 조치는 당국을 참여시키는 것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윌슨에게 움츠러들도록 압력을 가했지만 윌슨이 50만 달러 대출을 종료하는 것이 그녀의 할머니의 대출에 비해 중요하지 않다고 제안한 상황을 경시하려는 지점 관리자에게 계속 집착했습니다. 10만 달러의 손실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그녀의 주장은 관리자 스턴의 시선으로 인해 그녀가 침묵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윌선의 감독은 그녀가 은행가로서 부적절함을 나타내는 판단의 근본적인 결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결정은 고위 당국의 개입을 필요로 했고 그녀는 그녀가 그 원칙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관리자는 윌슨에 대한 엄격한 징계를 약속한 후 그녀를 데리고 은행과의 관계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우리 회사의 현재 재무 안정성으로 인해 충분한 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우리의 차익 관행으로 인해 당혹스러웠던 대출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미스 조경 디자인이 수년에 걸쳐 직면한 과제, 우리의 차입 습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심어준 은행과의 지속적인 관계는 역경의 시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스미스 조경 디자인이 재정적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대출 대상에 의해 운영되는 은행은 종종 연장을 주저했습니다. 실적 전망이 좋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도움이 되므로 재정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이더라도 대출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 전략적 접근 방식은 상환 기록을 확립하고 향후 위기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는 은행에 대한 신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결과적으로 정기적인 차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사건들은 초보 은행원의 설명할 수 없는 행동과 지점 관리자의 명백한 무관심으로 인해 우리가 공들여 쌓아온 신뢰가 무너졌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추가 대출을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한 기관에 대한 우리 재정에 대한 의구심이 표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과 상의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날 신탁은행을 방문하여 결의를 전하고 사전에 통보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즉시 응접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지점장과 윌슨으로부터 무뚝뚝한 인사를 받았습니다. 나는 들어가서 고개를 숙인 채 대출 문제를 설명하면서 아직 활용하지 않았으므로 해지해도 괜찮다고 안심시켰다. 즉시 상환하겠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내 말에 지점장은 놀라서 서둘러 일어났다. 오랜 관계를 유지해달라는 그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하면서 내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직원들의 그러한 행동을 용인하는 은행에 업무를 맡길 수 없었기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우리 협회의 종료를 발표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직원에 대한 관리자의 사과와 엄격한 조치 약속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마무리하려고 손짓했을 때 나를 흔들 수 없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분명히 괴로움을 느끼고 긴급함을 느끼며 들이닥쳤습니다. 관리자가 떠날 준비를 하자 최근에 있었던 일을 큰 소리로 설명하는 여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매니저의 걱정스러운 반응을 목격한 윌슨이라는 무례한 은행원과의 만남, 매니저가 반응하기 전에 영향을 받는 것이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주의가 바뀌었고 나는 그의 시선을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는 윌슨을 따라갔습니다. 매니저는 그 자리에서 그녀를 해고했습니다. 윌슨은 깜짝 놀란 반응을 보이며 급히 방을 나갔습니다. 그녀는 용서와 또 다른 기회를 구하며 진심 어린 간청을 했지만 우리가 대출에 의존하지 않은 것이 운이 좋았던 동안 그녀의 사과는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많은 사업체들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윌선의 행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기업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는 생각이 저를 깊이 괴롭혔습니다. 저는 윌선이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간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행동으로 인해 소중한 고객을 잃은 것에 대해 좌절감을 표현하면서 윌선과 마주했습니다. 윌슨과 매니저 사이의 논쟁이 끝이 없어 보일 때 그녀를 해고하기로 한 나의 결정, 나는 윌슨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개입했습니다. 나는 그 결과가 그녀 자신의 것임을 강조하는 그녀 자신의 말을 상기시켰습니다.
내 말이 나중에 지점장이 나에게 다가와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지만 나는 윌슨이 그녀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동안 거절했다. 지점장의 대처 실패는 또한 고객 손실의 원인이 되었다. 고객의 이탈은 계속되어 결국 지점의 폐쇄로 이어졌고 몇 달 후 건물이 철거되고 공원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윌슨과 닮은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태닝으로 인해 그녀가 현재 건설 현장에서 교통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그녀의 행동의 결과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변신, 이 경험이 그녀의 마음을 바꾸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한편 우리의 조경 사업이 번창하고 스미스 조경 디자인 트럭의 가시성이 높아져 공원 콘도미니엄과 아파트의 공유 구역에서 잔디 관리 및 조경에 대한 요청이 증가했습니다. 고객의 다양한 요구가 우리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 필수적이었습니다. 나는 정원사로서 기여하고 우리 사업이 번성하는 것을 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의 전부이고 이제 또 다른 비슷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대담하게 도전하는 이 신인의 대담함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매니저의 목소리가 방에 울려 퍼졌다. 신인 신분으로 인해 터지는 것에 익숙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는 그녀의 좌절감은 뚜렷했다. 나는 항상 이를 악물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확신하며 참았지만 이번에는 양보하지 않는다. 그 반항적인 표정으로 당신은 나에게 도전하고 그것으로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그녀의 분노가 치솟았다고 소리쳤습니다. 나는 내가 옳다고 굳게 믿었지만 매니저도 머클레런도 누그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왔던 곳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말을 뱉었습니다. 내 안에 분노의 불을 지피고 있지만 내 결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녀의 리더십 아래 계속할 자신감이 부족했습니다. 괜찮다면 사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참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내 결정을 반박했습니다. 감독의 말과 맥라렌의 공모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일라너입니다. 최근 졸업하고 어린 시절부터 회사에 새로 온 사람입니다. 저의 열정은 동물, 특히 개와 고양이였습니다. 애완동물 업계에 취업하는 것은 꿈이 실현된 것 같았습니다. 판매 전문 회사 애완동물 시팅 부서에 할당된 애완동물 시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애완동물 용품 도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인이 없는 동안 애완동물을 돌보는 즐거움을 느꼈고 저의 리리 마이트 경험에도 불구하고 애완동물의 편안함과 웰빙을 보장했습니다. 고객을 기쁘게 하고 동물을 사랑하는 이 직업은 평생의 꿈을 이루었지만 성취 중에 나는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내 상사, 여성 관리자와 내 선배 동료 머클레런은 직장에서 위협적인 듀오를 구성했습니다. 여성 관리자는 특히 신입사원에 대한 오만하고 변덕스러운 태도로 유명했습니다. 나처럼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녀는 종종 괴롭힘을 당했고 권력역학에 쉽게 휘둘렸다. 전무이사의 아들인 맥라렌은 가족관계를 활용하여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불가촉천민 지위를 누렸다. 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일하는 동안 특혜를 받았다. 머리 색깔 같은 사소한 것에도 비난을 받다. 맥라렌과 나 사이의 극명한 대우 차이는 내 좌절감을 더해 부상의 모욕을 더했다. 여자 매니저는 내 능력에 의문을 제기해 신인으로서의 자신감을 더욱 약화시켰다. 나는 내 한계를 인정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그러한 가혹한 처우를 보장하기 위해 특정 잘못을 식별했지만 여성 관리자는 끈질긴 강의를 계속하여 동료의 안심에도 불구하고 사기를 꺾고 부적절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여성 관리자의 분노를 유발할 것이라는 끊임없는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머클레런과 함께 일할 것이라는 전망 고객 방문 중 불안이 심해졌습니다. 머클레런이 회사 차량으로 출발하기 전에 갑자기 저에게 업무를 위임했습니다. 저는 매일의 괴롭힘과 부당한 대우에 당황하고 압도당했습니다.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고 적대적인 업무 환경에서 헤쳐나갈 방법을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나는 머클레런의 지시에 따라 떠날 수 없는 빈 고객의 집을 바라보며 묵묵히 서 있었다. 나는 그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돌아올 때까지 혼자 일했다. 나는 머클레런 없이는 떠날 수 없어서 마지못해 그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반대편에서 시끄러운 혼돈을 만났습니다. 머클레런의 무심한 반응은 그가 카지노에 있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여가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고 분노에 불타올랐습니다.
나는 내 감정을 숨기고 모르는 고객에게 더 오래 머물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머클레런이 돌아오는 동안 마침내 돌아오기까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의 충격적인 무관심과 번거로운 일을 거만하게 해고하는 태도는 내 분노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그가 귀찮다고 생각하면 그만두라고 그에게 도전했을 때 머클레런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여성 매니저는 우리가 늦게 도착했다는 것을 알고 동점을 시작했습니다. 머클레런이 끼어들었습니다. 지연에 대한 책임을 나에게 전가하고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무능하다고 꾸짖는 매니저의 불언을 마주했습니다. 나는 평정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여성 관리자는 맥클라렌의 과실을 명확히 하려고 시도했지만 머클레런이 고객의 위치에 카지노에 없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 채 나를 데리러 오는데 2시간 지연이 있었기 때문에 내 노력은 헛수고였습니다. 이해를 바라는 여성 관리자에게 사건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 그녀는 내가 이야기를 조작했다고 비난하고 머클레런을 연루시킨 동기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녀의 불신은 나를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가 TI 공격을 계속했을 때 논쟁이 봉건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왜 내가 이해할 수 없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 일에 헌신하고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그런 부당한 대우를 견뎌야 했어. 그녀의 분노가 치솟았음에도 불구하고 겸손이 뚝뚝 떨어지는 그녀의 말은 깊은 충격을 받았어. 내가 진실을 말했을 때 거짓말쟁이라는 꼬리표를 받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어. 그녀는 나를 반대하는 신이니 내 반대를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일축하며 천둥을 쳤습니다. 나는 그것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새로운 것의 일부라고 확신하기 전에 그녀의 폭발을 참았지만 이번 기회에 나는 당신이 나를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반항적인 표정으로 물러서기를 거부합니다. 그녀는 비웃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내 신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성 매니저와 머클레런 모두 잘못이 있었고 나는 그녀의 마지막 말을 양보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신이 왔던 곳은 훨씬 더 많습니다. 내 안에 불을 붙였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폭정하에서 계속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다면 나는 사임할 것입니다. 내일부터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사임하기로 결정한 다음 날 여성 관리자와 맥라렌 모두가 나에게 가한 부당함을 용서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집에서 생각에 잠긴 하루였지만 자기 몰두 속에서 내가 떠나는 것이 고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깨달았다. 알리지 않고 떠나는 것이 억울하다는 생각에 무거운 마음으로 방문했다. 고객 한 명 한 명 찾아가 사직서를 설명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내 서비스에 대한 그들의 진정한 필요가 나를 압도하여 집에 돌아왔을 때 내가 여성 관리자의 손에 견뎌야 했던 학대와 머클레런은 내 마음속에 남아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할 때 정의를 추구하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자 방문객에 대한 호기심이 끊겼다. 나는 움푹 들어간 구멍을 통해 들여다보았고 거기에 서 있는 여성 관리자와 CEO가 눈에 띄게 흔들리는 것을 보고 내가 마지막으로 밝히고 싶었던 것이 밝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CEO는 저를 아버지인 알라나라고 부르며 제가 일했던 애견 회사를 운영했지만 저는 CEO의 딸이라는 정체성이 제 업적을 가릴 수 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일을 소중히 여기고 장점만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계시는 불가피했습니다. 제 사임으로 인해 봉건적인 상태로 유지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CEO는 제가 그날 일찍 집을 떠난 후 고객이 불만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불만이 CEO의 관심을 끌었고 그 여성이 언제 조사를 하게 됐는지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관리자는 자신의 사과가 뉘우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는 그녀를 무시하는 근본적인 동기를 느꼈습니다. 나는 관리자의 행동을 아버지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CEO 나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실드 자신을 위해 일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성 관리자의 독재적인 행위 우리가 일에 열정을 갖고 계속하고자 하는 동안 일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사직하게 만드는 행동, 직업적 정직성보다 개인적인 여가를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불의를 인식하고 성장하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CEO는 저에게 회사 복귀를 권유했습니다. 다음날 직장에서 일상을 재개했을 때 동료들은 걱정과 연대의 마음으로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들도 여성 관리자에 대한 불만을 표명했으며 머클레런은 눈에 띄게 결석했습니다.
여성 관리자는 징계 조치를 기다리는 동안 집에 갇혀 있었고 머클레런은 고객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논의하는 동안 CEO는 눈에 띄게 내 안녕을 걱정하면서 도착했고 내가 머클레런의 범법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열심히 귀를 기울였고 내 동료들은 그에 대한 불만을 반영했습니다. CEO는 우리의 불만을 조용히 흡수한 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 비서에게 차를 직접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머클레런이 일하고 있다고 알려진 고객 거주지로 나를 안내했습니다. 우리는 회사 차량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운전자를 근처 카지노로 방향을 바꾸는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실망스럽게도 우리는 외부에 주차된 회사 차량이 우리가 위치한 카지노를 탐색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머클레런은 열중했습니다. CEO의 눈에 띄는 분노에도 불구하고 슬롯머신의 승리거리 머클레런은 처음에는 CEO의 천둥같은 질책에 깜짝 놀라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머클레런은 휴식 중이라는 미약한 변명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시도했지만 CEO의 흔들리지 않는 강렬함은 머클레런의 외관을 깨뜨렸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맞서도록 강요된 자신의 속임수의 깊이를 폭로한 머클레런은 CEO의 훈계의 무게에 떨었습니다. CEO의 스턴의 말은 더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더는 그의 가족관계로 인해 우대에 대한 개념을 철자했습니다. 머클레런은 즉시 해고되었습니다. 머클레런이 슬그머니 질책하고 겸손해졌을 때 CEO는 나에게 다음날 긴급 이사회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내렸을 때 그를 책임에서 면제시켰습니다. 이는 전문적인 행동 영역 내에서 어떤 특권도 그 결과로부터 그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나는 맥라렌과 여성 관리자에 대한 보복의 시간이 다음날 왔다고 결심했다. CEO가 소집한 이사회에 가는 길에 경영진은 이미 여성을 발견하고 모여 있었다. 매니저와 머클레런 중 나는 머클레런의 갑작스러운 무심함이 단 4일 만에 그의 태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안일함은 뒤틀린 캐릭터로 인해 소름 끼치는 결과로부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여성 매니저의 확신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절차가 시작되자 CEO는 회의를 시작하기 위해 CEO의 도착을 기다렸습니다. CEO는 우리 모임의 긴급성을 설명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머클레런의 아버지 MD는 즉시 끼어들어 그러한 회의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으며 MD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보호할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CEO는 모인 경영진의 의견을 반영하여 만장일치로 CEO의 평가에 동의했습니다. 맥클라렌의 직무유기는 회사에 심각한 해를 끼치며 맥클라렌의 위법 행위를 밝힌 후 어느 정도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유하는 감정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여성 관리자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이해를 구하는 것으로 위장한 미약한 변명으로 인해 CEO는 더욱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질책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지고 긴장이 고조되면서 CEO가 가족관계에 기반한 우대에 대한 모든 생각을 일축했습니다. MD와 여자 매니저의 내밀한 관계를 폭로한 폭탄 소문에 불과했던 MD와 여자 매니저의 내밀한 관계가 이제 확인됐다. 의혹은 계속 남아있었지만 아들을 그토록 치열하게 옹호했던 MD가 상상했던 것보다 사실은 더 충격적이었다. CEO가 직장 내 올바른 행동 수호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여성 관리자는 창백해지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MD는 기혼이고 여성 관리자는 미혼이라는 사실이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스캔들에 더욱 무게를 두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 발견이 개인적, 직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의 CEO는 머클레런에게 의지하여 MD를 효과적으로 침묵시킬 수 있는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머클레런은 그의 아버지가 더 이상 자신을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잡힌 것이 우연이 아니라 단지 우연일 뿐이라고 약한 변명을 했습니다. 나는 그의 끊임없는 부인과 머클레런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우연일지라도 머클레런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눈살을 찌푸리는 일과 여성 관리자의 아기가 합당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 끊임없이 나를 비난했습니다. 나는 애완동물 카메라로 찍은 특정 비디오 클립인 나의 승리 카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디오가 화면에 투사되었을 때 우리는 머클레런이 그의 휴대폰에 열중하고 그가 보고 있는 애완동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I&D 논쟁의 여지가 있는 증거에 직면한 후 머클레런은 여성 관리자가 옆에 움직이지 않는 동안 미친 듯이 설명을 찾았습니다. 나는 경영진에게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손상된 장면을 고려하여
머클레런이 제대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도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나는 이 두 사람이 만들어낸 혼란을 충분히 겪었기 때문에 그들을 직면하고 내 감정에서 벗어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거짓말을 한 번 더 부르시겠습니까? 직업이 너무 싫다면 바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대답할 기회도 주지 않고 질문하는데 둘 다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욕구를 만족시킬 사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당신의 비합리적인 행동이 진정으로 자신이 하는 일을 즐기는 사람들이 두 사람을 고개를 숙이고 얼굴이 뜨거워진 채 떠나도록 강요해야 합니까? 임원들이 무표정하게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아버지의 CEO 지위에 의존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임원회의를 소집해 마침내 여성 관리자와 맥라렌에게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할 수 있어서 기뻤다. 역시 전제정치에 시달려온 동료들을 위해 회의 시작 전 CEO에게 비밀 카메라를 설치해 회의실을 지켜달라고 부탁했던 것 같다. 한때 매력이 넘쳤던 두 사람이 갑자기 CEO와 다른 동료들을 쇠퇴시키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위안이었을 것이다. 경영진은 머클레런의 여성 관리자에게 이전에 비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도록 압력을 가하면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패배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내용에 추가할 것이 있습니까? 여성 관리자가 사임했고 머클레런은 자신의 범법에 대해 조용히 사과했습니다. 이는 제가 오랫동안 품고 있던 불만이 마침내 사라졌고 머클레런은 이사회 회의 후 며칠 만에 직장에서 공식적인 질책을 받기 전에 사임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일자리를 찾지 않고 카지노에서 하루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대로 여성 관리자는 강등되어 이제 그녀보다 경험이 적은 직원들에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전직 여성 관리자가 어느 날 나에게 손을 흔들었지만 그녀는 그 어느 때처럼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연락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유일한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녀가 그녀의 상사가 된 하급 임원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녀가 겪었던 것과 같은 끔찍한 감정을 겪기를 바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몇 년 후 CEO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 왜 내가 CEO의 딸이라는 사실을 숨길 필요를 느꼈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관계 때문에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직장에서 독특한 기여를 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부족한 것 같다고 대표님께 말씀드렸는데 저를 사랑해주시는 고객분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 자리에 앉으라고 해주시던 고객분들이 제 지인 브리더를 소개해주셔서 감사해야 할 것 같아요. 이로 인해 다른 고객들이 자신에게를 신뢰할 수 있다고 언급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고객 수가 증가했으며 데일리 비즈니스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랑은 저를 만족스럽고 즐겁게 만들고 앞으로도 더 알찬 날들을 위해 계속 노력할 거예요. 위의 내용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엄지손가락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